예, 토픽들이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얘기를 갖다 하면서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의 내용을 갖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원어를 갖다 썼는데요. 컴플라이언스를 굳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준법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을 갖다가 준수해라. 물론 이제 뭐 준법 활동이 컴플라이언스의 주요한 요소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고차원의 컴플라이언스의 니즈가 커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법을 갖다가 준수를 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대로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가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되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내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고 또 외부 감사, 외부의 감독, 규제까지 이제 아우르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 뭡니까? 딴 게 아니라 바로 이제 ESG 경영이죠. 친환경 경영을 해라,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라, 거버넌스를 향상하라, 뭐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 걸맞는 고차원의 컴플라이언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통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한 조직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일체의 수단과 절차와 통제 관련되는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진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관리 감독을 포함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ISO의 뭐 리스크 관리 컨텍스트 코스에서 얘기하는 내부 환경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통제 환경을 디자인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좋은 정보가 운영이 돼야 된다. 주요한 자산을 갖다 보호를 해야 된다.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사기나 에러의 예방 및 감지 뭐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 환경의 주요한 요소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W은행의 내부 통제 소홀로 인한 뭐 횡령 사건이라든지 1995년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영국의 베어링즈 은행이 망했단 말이죠. 그거 볼 것 같으면 베어링즈 은행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선물 딜링을 하는 일부 직원이 횡령을 갖다 했죠. 그거를 현지 매니저, 다음에 리지널 매니저, 본부 매니저도 이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맹점을 갖다가 연출을 함으로써 내부 통제 시스템에 적나라한 허점이 있었다는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볼 것 같으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주요 자산을 보호하고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갖다 높이며 내부 통제 포함한 제반 정책과 절차의 준수, 법과 규정의 준수, 이해관계자 이해 보호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코코 프레임 얘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코는 Criteria of Control. 그래서 얘기하는 컨트롤은 내부 컨트롤, 그렇죠? 인터널 컨트롤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과 관련된 코코 프레임을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단 목표가 세팅이 돼야 되고 다음에 제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며 실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실행한 후에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내부 통제가 제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 조직의 목표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고 계획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의지, 윤리적인 차원이라든지 실제 권한과 업무의 분담과 책임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사결정 시스템과 뭐 정보의 공유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실행을 했을 때 그 모니터링과 개선까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내부 통제가 적절하게 세팅이 되었을 때 리스크 관리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갖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실행을 했을 때 건전한 리스크 관리 문화가 조성이 되고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문화 얘기할 때 얘기했던 뭐 라일락 리더십과 참여와 학습과 책임과 의사소통 얘기를 갖다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관련돼서는 감사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주요 리스크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이러한 리스크가 제대로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그 감사위원회가 검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관련돼서는 뭐 외부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조직 내부적으로 내부 감사가 또 제대로 이루어져야 원활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재무 관련된 다음에 규제 관련된 보고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갖다가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리스크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모델과 비즈니스의 발전 모델과 연계가 된 그런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조직 내부에 일상화가 되었을 때, 그렇죠? 자기 일처럼 되었을 때, 특별한 전문인들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체화가 되어서 본연의 그 기능을 갖다가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 전략을 결정을 하고 실제 통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연계가 되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서 확인돼야 할 일들은 주요한 리스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통제 수단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체화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문화를 갖다 평가를 하고 앞서 얘기했던 코코 프레임이나 코소 프레임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게 대표적인 예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특정 부서에서 바로 리스크 관리 관련된 자체 평가 같은 것도 효과적인 성과를 갖다 이룰 수가 있고 다음에 보고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건을 정리하는 그러한 노력도 수반이 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감사가 체계적으로 연계가 됨으로써 조직 내 리스크 관리 기능이 향상이 되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향상에 기여를 갖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일선에서 하고, 그렇죠? 다음에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이 서포트를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한 내부 감사, 다음에 외부에서 감사를 해주고, 외부의 감독과 규제가 어울려 돌아갔을 때,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픽 2에서 얘기했던 거버넌스 관련돼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갖다가 모색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가 체화가 되었을 때 구성원들 사이에 자신감이 고취가 되고 규제 당국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며 대외적으로 자본 투자자에게 믿음을 제공을 하고 자본 조달하는 차원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쉽게 투자 자금을 갖다 조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판을 제고할 수가 있고 조직 내 리스크 문화가 조성이 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소위 3 lines of defense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쓰고 있는데요. 리스크를 갖다 관리함에 있어 1차, 2차, 3차의 방어를 갖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를 갖다 실행하는 경영진이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이 서포트가 되어야 할 것이며 리스크 관리 성과에 대한 감사 기능이 접합이 되었을 때 1차, 2차, 3차의 리스크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볼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GRC와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 다음에 거기다가 준법과 규정 준수와 내부 통제와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접합이 된 GRC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3차 방어선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경영진과 내부 통제 차원에서 일단 리스크를 갖다가 먼저 방어를 갖다 할 수가 있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리스크 방어가 있을 수가 있으며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내부 감사가 또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차에 걸친 리스크 방어를 갖다가 이사회가 감독을 하고 총괄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셋업이 되었을 때 GRC라고 하는 차원 높은 그러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외부 감사, 다음에 당국의 규제와 감독 기능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같으면은 4차 방어, 5차 방어.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방어가 겹겹의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갖다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면서 기회 요인을 살려서 그 플러스 효과를 갖다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성과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리스크 관리와 내부 감사의 연계, GRC, 뭐 3차 방어,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일선 경영진의 책임과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지원, 내부 감사 활동이 연계가 되는 그 3중 리스크 방어에다가 외부 감사와 규제 당국을 더했을 때 5중 리스크 방어까지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의 내용을 갖다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국의 뭐 재무보고위원회, 다음에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책임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미국의 사베인즈 앤 옥슬리법을 볼 것 같으면은 리스크 관리 프레임을 갖다가 활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리퀘어먼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증권거래소의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 정보의 예를 갖다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폼 20-F의 리스크 보고서인데 뭐 산업의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환경의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그 상당히 세세한 리스크 보고서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가 필수일 수밖에 없고 관련 정보를 갖다가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투명하고 의사결정 관련된 사람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갖다 요구를 하고 있으며 그 특정 리스크에 적합한 그러한 정보의 공개, 그다음에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 공개, 그다음에 책임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안보 위협 관련된 리스크의 공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테러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팬데믹 같은 전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 기관의 리스크 관리 보고에 구체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케이스 사례로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니레버인데요. 유니레버는 ESG 경영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유니레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비즈니스보다 이 ESG 경영에 일찌감치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ESG 경영 관련된 보고서가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경영 얘기를 갖다 할 때 유니레버의 사례를 계속 팔로우할 그런 충분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재무 성과가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이 논란이 좀 일고 있죠. 그래서 ESG 경영에 그 어떤 다른 비즈니스보다 충실했던 유니레버가 실제 재무 성과가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유발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서 오늘의 4차 강의와 더불어서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의 내용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결국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ESG 경영의 핵심 전략이 리스크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스크 관리로서 ERM, 그다음에 GRC, BCP 기억나십니까?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등이 아우러진 그러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활용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비즈니스 조직의 지속 가능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포인트죠. 바로 또 그게 ESG 경영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차 시에 걸쳐서 우리가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ESG 경영 공부를 함에 있어 이 중요한 핵심 전략인 리스크 관리 이해를 제고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